안녕하세요. 아보카도 창도식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에 관심이 많으신데 지역주택조합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지역주택조합은 무엇인지, 그리고 분쟁 사례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,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지역주택조합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아파트 재개발, 재건축하고는 좀 다릅니다. 재건축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그냥 지금 있는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 이제 지어 올리는 걸 말하는 거고,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 빌라라든지 뭐 아파트 뭐 이렇게 노후 단지가 섞여 있으면은 거기 한꺼번에 다 밀어버리고 새로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올리는 걸 재개발이라고 하죠. 구역 단위 지정을 해서.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좀 다릅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역세권에 많이들 형성이 되는데, 나무위키의 정의를 가져오면 이렇습니다. 동일 지역 범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 혹은 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조합을 직접 설립합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조합을 설립하니까 직접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죠. 그래서 사업 시행의 주체가 돼서 토지를 직접 매입하고 그 토지 위에 이제 아파트를 세우는 거죠. 그래서 조합원들은 싼값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사업 시행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 뭐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는데 굳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꾸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? 분명히 그 지역주택 조합만의 장점이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 땅을 확보를 해서 사업에 성공하기만 하면 역세권에 이제 우리 집을 아주 싼 값에 마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. 하지만 뭐 가장 크게 널리 알려진 것처럼 위험성들이 꽤 많습니다. 일반적으로 한 10개 정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그 중에 한 2개 정도는 성공하고 나머지 8개는 실패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. 문제점 대표적인 것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위험성이 높습니다. 직접 그 조합이 사업 시행 주체가 돼서 땅을 사들여야 되는데, 땅을 사들이려면 전체 토지 중에 95%를 매입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5% 이상의 반대자만 있더라도 이거 사업 시행이 어렵죠. 나는 어떤 값을 주더라도 뭐 이거 팔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땅 매입 자체가 안 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. 두 번째, 조합원 자금 횡령 문제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. 그래서 업무 대행사 또는 마케팅 대행사에 또 뭐 대대행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사람들을 모집하고 목 좋은 곳에 모델하우스 만들어서 사람들 유치를 많이 하는데, 이 경우 이제 업무 대행사와 이제 조합장이 이제 어떤 금전적인 유착 관계가 있고 눈먼 돈처럼 보여서 돈을 어디 쓰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. 아무리 적어도 지역주택조합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대략 몇백 명 수준이거든요. 몇백 명이 되시는 분들이 뭐 계약금으로 몇 천만 원씩 일단 넣고 이제 조합원이 된다고 치면은 운용할 수 있는 자금 단위가 이미 몇백억 대가 돼요. 그러니까 어떠한 그 사적 감시라든지 통제를 받지 않는 몇백억 원의 돈이 이제 돌아다닌다. 그러면은 대행사 혹은 뭐 이 조합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금전적인 유혹에 빠지기가 쉽겠죠. 그래서 임시총회 개최 혹은 뭐 그 조합 임원 직무금지 가처분 혹은 뭐 비상대책위원회 설립, 그다음에 조합장 변경 등 그 안에서도 조합 내부에서도 그 조합원들끼리도 상당히 많은 그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. 세 번째는 이 모든 험난한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시공사까지 선정을 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리에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, 또 시공사랑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. 요즘 특히 이제 시공비, 자재비, 뭐 건설비 등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시공사에서는 증액 요구를 하죠. 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는 공사비 추가 소송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,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조합원들이 내가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다시 반환해 달라, 반환 청구 소송을 구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. 그래서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성공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. 저는 지역주택 조합 관련해서 그 조합원이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,
당시 신탁사 대리에서 소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조합원이 제기한 어떤 그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사유에 다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방어해서 승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당시 이제 그 조합원은 추진위원회, 조합 추진위원회와 신탁사 두 군데 상태로 이제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를 했는데 그 신탁사에 대해서는 해제와 무효 주장을 했습니다. 당시 이제 그 원고들이 했던 주장이 어떤 게 있냐면 지역주택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라는 거주 의무가 있는데 나는 그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어서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너네가 자격이 없는 나까지 그 지역주택 조합원으로 모집을 한 거 아니냐? 이건 해제 사유다고 했지만은 재판부에서는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합 설립이 될 때까지 그리고 추후에 이제 그 아직 설립도 되지 않았고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현재는 그 토지 소유권 확보하고 뭐 사용 승낙 받고 뭐 이런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무조건 달성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90% 이상 조합원들이 모집되었다고 나를 속였다. 그 분양 대행사 혹은 업무 대행사 직원이 나를 속였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지금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뭐 원고들이 뭐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뭐 그다음에 이 기간 동안 어떤 그 대행사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조합원이 어느 정도 모집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해서 그 해제 취소 주장을 모두 다 이제 기각을 시켰습니다. 저는 이제 신탁사를 대리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신탁사에 대해서는 이런 또 주장을 했습니다. 원고들이 이거 신탁을 받았으니까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사면은 조합이 직접 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탁사를 선정해서 이제 신탁사에 이제 사람들이 다 돈을 맡기는 거죠. 일종의 이제 신탁사는 뱅크 역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돈이 어쨌든 나는 조합원 분담금을 조합에다 넣은 것이 아니라 신탁사에 직접 넣었으니까 신탁사 너네가 갖고 있는 내 돈을 반환을 하라. 신탁사도 공동 피고로 삼아서 소송을 한 거죠.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은 신탁사는 이 그 지역주택조합 사입 계약에 따라서 납부한 금원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신탁사 소유의 고유 재산이 아니라 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봐서 신탁사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시중은행이 있는데 우리가 은행한테 제가 어떤 뭐 누구한테 돈 받을 돈이 있는데 은행한테 청구를 하면 은행에 줄 리가 없죠. 그거는 내 돈이 아니고 나는 보관만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계좌주가 직접 출금 요청을 하면 그때 이제 돈을 내주는 거니까 이거는 본인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형태가 돼서 신탁사에 대한 청구도 기각이 됐습니다. 지금도 뭐 서울, 뭐 인천 수도권에서 특히 이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저도 뭐 다양한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었고 또 수행할 예정인데요. 이와 관련돼서 더욱 유익하고 재밌고 도움되는 자료들 준비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보카도 장두식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